잿빛으로 밝아오는 크리스마스 아침에 가장 먼저 잠에서 깬 사람은 조였다. 양말이 걸리지 않은 벽난로를 보고 오래전 선물이 가득 차서 작은 양말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때처럼 잠시 매우 실망했다. 잠시 후 어머니의 약속이 떠오른 조는 베개 밑을 더듬어 진홍색 표지에 작은 책을 꺼냈다. 조는 최고의 인생을 그린 아름다운 고전인 이 책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이 책이 긴 여정을 떠나는 모든 순례자를 위한 진정한 안내서라고 생각했다. 조는 매그를 깨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한 다음 베개 밑에 뭐가 있는지 보라고 했다. 표지가 초록색인 책이 나왔다. 펼쳐보니 조의 책과 똑같은 그림이 있었고 어머니가 몇 마디를 써놓았는데 그 때문에 선물이 매우 소중하게 느껴진다. 곧이어 일어난 베스와 에이미도 베개 밑을 뒤져 각자 작은 책을 꺼냈다. 한 권은 비둘기색, 다른 한 권은 파란색 표지였다. 모두 앉아서 책을 읽으며 이야기를 나누노라니 어느새 해가 떠 동력이 서서히 장밋빛으로 물들었다. 약간 허영심이 있지만 천성이 다정하고 신앙심 깊은 마거릿은 알게 모르게 동생들, 특히 조에게 영향을 미쳤다. 동생들은 매그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가 온화하게 충고하면 잘 따랐다. 얘들아, 매그는 옆에 있는 헝클어진 머리의 조와 건너편에 나이트캡을 쓰고 있는 베스와 에이미를 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좋아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셔. 그러니 당장 시작해야 해. 전에는 꾸준히 책을 읽었는데 아버지가 떠나시고 전쟁 때문에 심란해지는 바람에 제대로 못하는 게 많아.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지만 나는 여기 탁자 위에 책을 두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조금씩 읽을 거야. 분명 유익하고 하루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그러고 나서 매그는 새 책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다. 조는 매그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뺨을 맞대더니 평소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녀에게서 보기 힘든 평온한 표정으로 함께 책을 읽었다. 매그 언니는 정말 대단해. 에이미, 우리도 하자. 어려운 단어는 내가 가르쳐 줄게. 우리가 모르는 건 언니들이 설명해 줄 거야. 예쁜 책과 모범을 보이는 언니들에게 무척 감동받은 베스가 속삭였다. 내 책이 파란색이라서 마음에 들어. 에이미가 말했다. 잠시 후 모두 조용히 책장을 넘기자 방 안이 고요해졌다. 겨울 햇살이 비집고 들어와 반짝이는 머리와 진지한 얼굴을 어루만지며 크리스마스 인사를 건넸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30분 뒤 선물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려고 조와 함께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간 매그가 물었다. 글쎄요, 불쌍한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러 오자 뭐가 필요한지 살펴보시겠다고 곧장 나가셨어요. 먹고 마실 것은 물론이고 옷과 땔감까지 다 내주는 분은 처음 봤지 뭐예요? 해나가 대답했다. 매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족과 함께 지낸 해나는 하인이라기보다 친구 같은 존재였다. 아마 곧 돌아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크를 굽고 준비를 다 해주세요. 매그는 이렇게 말하며 바구니에 담아 적당한 때에 꺼낼 수 있도록 소파 아래에 숨겨둔 선물을 살펴보았다. 이런, 에이미가 산 향수가 어디 갔지? 작은 유리병이 안 보이자 매그가 물었다. 조금 전에 에이미가 꺼내갔어. 리본을 묶거나 장식을 하려는 거겠지. 새 군용 실내화를 길들이려고 신고 방 안을 춤추듯 돌아다니던 조가 대답했다. 내가 준비한 손수건 정말 근사하지 않아? 해나 할머니가 빨아서 다림질 해주셨어. 수는 내가 직접 놓았고. 베스가 힘들게 수놓은 약간 삐뚤빼뚤한 글자를 뿌듯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세상에, 어머니 이름 마치가 아니라 그냥 어머니 마더라고 수놓았네. 너무 이상하잖아. 조가 손수건을 한 장 집어들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안 되는 거야? 매그 언니 이니셜도 MM이라서 헷갈리지 않게 어머니라고 수놓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말고 다른 사람이 이 손수건을 쓰는 건 싫단 말이야. 베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괜찮아. 아주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하면 아무도 헷갈리지 않을 테니 실용적이기도 하고 어머니께서 분명 매우 기뻐하실 거야. 매그는 조를 향해 인상 쓰더니 베스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오신다. 바구니 숨겨 얼른. 문이 닫히고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조가 외쳤다. 허둥지둥 나타난 에이미는 언니들이 모두 기다리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어디 갔었어? 숨기고 있는 건 또 뭐고? 게으른 에이미가 모자를 쓰고 망토를 입고 이렇게 일찍 나갔다 왔다는 데에 놀란 매그가 물었다. 조 언니 비웃지 마. 때가 될 때까지 아무도 모르게 할 생각이었는데 작은 향수병을 큰 병으로 바꾼 것뿐이야. 가진 돈을 몽땅 썼어. 더 이상 이기적으로 살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거든. 에이미는 이렇게 말하며 저렴한 향수와 바꿔온 근사한 유리병을 내보였다. 이기적으로 살지 않으려는 노력이 정말 진실하고 겸손해 보였기에 매그는 곧장 에이미를 안아주었고 조는 최고라고 칭찬했다. 베스는 창가로 달려가 우아한 향수병을 장식할 가장 예쁜 장미를 꺾었다. 오늘 아침에 책에서 착하게 사는 것에 관한 글을 읽고 내 선물이 부끄러워졌어. 그래서 침실에서 나오자마자 모퉁이 가게로 뛰어가서 바꿨어. 이제 내 선물이 제일 근사해 보이네. 정말 기분 좋아. 문 닫히는 소리가 또 한 번 들리자 자매들은 바구니를 소파 밑에 넣고 아침 식사가 준비된 식탁으로 갔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머니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책 선물 고맙습니다. 아까 조금 읽었는데 이제 매일 읽으려고요. 자매들이 일제히 외쳤다. 우리 딸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당장 읽기 시작했다니 기쁘구나. 앞으로도 잘 읽기를 바란다. 그런데 자리에 앉기 전에 할 말이 있단다. 우리 집 근처에 사는 가난한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 불을 지피지 못해서 6아이가 얼어 죽지 않으려고 한 침대에서 웅크리고 있고 먹을 것도 없어. 그 집 장남이 찾아와서 배고프고 추워서 너무 힘들다고 하더구나. 얘들아, 아침 식사를 그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지 않겠니? 자매들은 거의 1시간이나 기다린지라 유난히 배가 고팠기 때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에야 조가 황급히 대답했다. 아침 먹기 전에 오셔서 다행이에요. 가여운 어린아이들에게 음식 갖다 주는 일을 도우면 안 될까요? 베스가 간절하게 물었다. 저는 크림과 머핀을 가져갈게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한 에이미가 의기양양하게 한마디 보탰다. 매그는 이미 메밀빵을 싸서 큰 접시에 담고 있었다. 그럴 줄 알았어. 마치 부인이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다들 가서 나를 도와주렴. 돌아와서 아침으로 빵과 우유를 먹고 저녁을 잘 먹자. 모두 빠르게 준비해서 줄지어 집을 나섰다. 다행히 이른 시간인데다가 뒷골목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기에 이들의 기묘한 모습을 비웃는 사람도 없었다. 실로 가난하고 헐벗은 비참한 방이었다. 창문은 깨졌고 불도 피워놓지 않았으며 이불은 너덜너덜했다. 어머니는 아프고 아기는 울부짖었고 창백하고 굶주린 아이들이 낡은 이불 한 장을 덮고 모여 앉아 체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자매들이 들어서자 아이들은 커다란 눈으로 뚫어지게 바라보며 새파랗게 질른 입술로 미소 지었다. 이럴 수가. 착한 천사들이 우리를 찾아오다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가난한 여자가 기뻐하며 독일어를 섞어 외쳤다. 후드를 쓰고 엄지장갑을 낀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천사들이죠. 조의 말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잠시 후 정말 마음씨 고운 천사들이 집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은 광경이 펼쳐졌다. 땔감을 가져온 해나는 불을 지피고 낡은 모자와 두르고 있던 숄로 유리가 깨진 곳을 막았다. 마치 부인은 애들 어머니에게 차와 귀리죽을 주며 앞으로 도와주겠다고 위로했고 친자식 대하듯 조심스럽게 아기에게 옷을 입혔다.
한편 자매들은 식탁을 차리고 아이들을 난로가에 앉힌 다음 굶주린 새들 같은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였다. 아이들의 괴상하고 어설픈 영어를 알아들으려 애쓰며 웃고 떠들었다. 맛있어요, 천사 같은 분들. 가여운 아이들은 음식을 먹으며 독일어로 이렇게 말했고 아늑하게 타오르는 난로불에 얼어붙어 자주색이 된 손을 녹이기도 했다. 자매들은 천사 같다는 말을 난생 처음 듣고 기분이 좋았다. 태어난 뒤로 계속 산초, 취급을 당한 조가 특히 좋아했다. 자매들은 가져간 음식을 하나도 못 먹었지만 정말 행복한 아침 식사였다. 불우한 이웃을 안락하게 해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자매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도시 전체에서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비록 크리스마스 아침에 식사를 양보하고 빵과 우유로 만족해야 해서 배는 고팠지만 이웃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였어. 기분 좋은데? 매그가 동생들과 함께 선물을 꺼내놓으며 말했다. 어머니는 위층에서 불쌍한 홈메시 가족에게 줄 옷을 챙기고 있었다. 자매들의 소소한 선물꾸러미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식탁 중앙에 빨간 장미, 하얀 국화, 늘어진 덩굴 식물을 꽂은 긴 꽃병을 놓아 우아한 분위기를 더했다. 오신다. 베스, 연주 시작해. 에이미, 문 열어. 어머니를 위해서 만세 삼창을 하자. 조가 껑충거리며 외쳤다. 매그는 어머니를 주인공 자리로 안내하려고 문으로 갔다. 베스는 경쾌한 행진곡으로 연주했고 에이미는 문을 열었다. 그러자 매그가 기품 있는 태도로 어머니를 안내했다. 마치 부인은 놀라고 감동했다. 선물을 뜯어보고 그 안에 쪽지를 읽어보는 동안 두 눈은 활짝 웃고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실내화를 갈아 신었고 에이미가 준 향수를 뿌린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었다. 향수병에 장식된 장미를 가슴에 꽂고 멋진 장갑을 끼고는 꼭 맞네 라고 했다. 웃음과 입맞춤이 가득한 가운데 선물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박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가족의 크리스마스 축제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즐겁고 기분 좋았다.